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휴스턴 중국 영사관을 미국이 방패라고 시키면서 지금 미중 사이가 나날이 가파르게 이렇게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의 앞뒤를 오늘 좀 다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 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목 프로덕션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간 스텔스워 한 2, 3개월 후에 나올 텐데요. 그 저자는 로버트 스팔딩이고요. 제가 서명해서 한 분 한 분께 보내드립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중국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복 음모를 나날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낱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 미국 정부가 이제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을 방을 빼라고 3일 기한 주고 일방 통보를 했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보복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반응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한 영사관 같은 데를 이제 폐쇄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당연히 중국이 손해 보죠.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밝혀졌지만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할 때는 중국이 만약에 단 요만큼이라도 반발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는 이만큼 나갑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마 보복 조치하면 미국 내 중국 영사관 한 2개 또 폐쇄 조치 당할 겁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 다른 지역 중국 영사관도 폐쇄할 수 있다. 바로 반응을 했고요. 이 휴스턴 중국 영사관을 폐쇄 조치하면서 미국이 발표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업 스파이, 특히 우한 코로나 치료제 백신에 관련된 정보를 중국이 빼돌리려고 하고 있다. 2번째는 해킹인데 이 해킹은 개인 정보를 중국이 억 건 단위로 빼냈다. 이래서 징계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미중 전쟁의 수위가 계속 아주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휴스턴에 이제 중국 영사관을 방을 빼라고 하니까 역시 뭔가 좀 구린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문서 3단계도 제대로 없는지 혹은 3단계를 믿지 못해서인지 영사관 앞마당에 서류를 끌고 나와서 불태우느라고 정신이 없군요. 우리 언론은 이런 거 하나도 보도 안 하는데 한번 생생하게 보시죠. 이게 지금 지역 광경입니다. 하늘에서 드론으로 찍은 것 같아요. 불 지르고 난리가 난 거죠,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앵앵앵앵거리고 119가 오고 경찰이 왔는데 또 진입을 허락을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원래 도심에서 저렇게 불 지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거의 방화범 수준의 지금 작태를 하는데 이게 미국 뉴스에 다 나갈 거라고요. 폭스 같은 데는. 이거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놈들은 스파이 짓 하면서 문서 파쇄 시설도 만들어 놓지 않고 스파이 짓 하는 아주 이상한 놈들 이렇게 되는 거죠. 남의 도시의 한가운데서 불법적으로 불을 지르고 연기를 피우고 그것도 영사관에서 개인 집도 아니고 이런 몰상식한 짓을 하는 자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포린 어페어스에 오바마 때 이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한 오바마의 사람이죠. 전형적인 BC 좌파 국무성 관료죠. 크루트 캠벨이라는 사람이 기고를 한 글을 보면 이 미중 이제 전쟁이 트럼프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 내에서 상당한 컨센서스를 형성했다. 제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바이든이 되는 경우에 결국 안건은 다 빼내고 구멍 숭숭 뚫어서 중국을 압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중 전쟁은 봉합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워낙에 강하게 중국을 몰아붙이고 중국의 실체를 까발려놨기 때문에 일단은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캠벨이 쓴 글을 보면 한 6, 7가지의 그런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째, 중국은 이제 한없이 강경 노선으로 치닫고 있다. 집단 지도 체제가 무너졌고 시진핑이 완맨쇼를 하고 있는 그러한 체제다. 거기에 보면 집단 지도 체제커녕
시진핑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몇 명의 브레인들로 구성된 그런 브레인 그룹조차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 쪽 말이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가 각을 세우고 있는 악명 높은 국무부 PC 좌파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 글에 보면 시진핑이 아주 강경일변도로 치달으면서 홍콩 공안법 밀어붙이고 있고 신강 위구르 사람들을 민족 말살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 글에 바로 이 민족 말살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ethnic cleansing. 이게 민족 말살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진핑이 인도 국경에서 도발을 했는데 이게 30년 만에 처음 있는 무력 사용이라는 거죠. 그때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쇠파이프, 강철 파이프에다가 강철 못을 용접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그걸로 가져가서 인도 국경 수비대를 한 30명 아주 야만적으로 못 달린 못 용접한 쇠파이프로 찍어서 주겠죠. 그 다음에 중국의 남중국해 도발을 엄청 강화하고 있고 또 센가쿠 지역에서도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이 글에. 그리고 중국의 말이 굉장히 사나워졌다. 예전엔 중국의 말을 아끼고 같은 말이라도 곱게 표현했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이제까지 미중 관계에서 발전되어 온 빛나는 전통을 어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외교적 수사를 했었는데 요즘은 아주 신경질적이고 아주 사납게 말을 한다. 그러면서 들은 그 얘가 중국 외무부 대변인의 트윗을 들었습니다. 이 트윗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제 우한 코로나 이 팬데믹이 퍼져가는 과정에서 중국제 마스크와 또 중국제 의료 보호 장비를 유럽 쪽에서 수입을 했는데 불량품이 있고 또 독성 물질로 만들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어들이 불평을 들어놓으니까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란 자가 외무부 대변인이란 자가 트위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산 의약품과 의료 보호 장비에 독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중국산 마스크와 의료 보호 장비를 쓰지 말라. 또한 중국산 인공호흡기도 쓰지 말라. 이게 외무부 대변인이 할 소리가 아니죠. 이런 멘탈이라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히스테리컬하고 사나운 멘탈이다. 또한 이제 이 캠벨은 이 행동도 중국이 굉장히 사나워졌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홍콩 보안법, 신강 위구르 민족 말살, 인도 국경 도발, 그다음에 남중국해 도발, 센가쿠 도발 이런 거 말고도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보복. 오스트레일리아가 그 WHO가 아니라 WHO가 말을 안 들으니까 WHA World Health Assembly 그게 이제 WHO의 모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보건 회의에서 세계 보건 회의에서 중국에 대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 또 확산 이 문제에 관련해서 조사해야 된다는 걸 오스트레일리아가 주도적으로 발의해서 그걸 그때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찬성해서 통과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 무역 보복을 취했죠, 중국이. 또 영국이 지금 그 화웨이 그 5G 통신 장비를 2027년까지 걷어내겠다고 하니까 지금 중국이 영국에 대해서 위협하고 있죠. 또한 중국이 최근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 시민 2명을 간첩으로 기소를 했는데 기소 전에 이미 18개월 동안 구금 상태였습니다. 또 이 글에서 컬트 캠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인의 중국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국 정부는 이제까지는 미국 혼자 나서서 중국을 쥐어패고 압박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국제 협력 체제를 짜서 중국을 쥐어패고 압박해야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컬트 캠벨의 그 글 중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 빠진 부분은 이 미중 전쟁의 그 빛나는 가장 중요한 전선이 한반도다. 결국은 북한 해방이 미중 전쟁에 있어서 그 안고 그 꽃 중에 꽃이 될 거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역시 오바마 행정부의 그 국무부 PC 좌파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시진핑은 이제 완맨쇼 하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 히스테리컬하고 사나운 말과 행동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진핑 체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이거 창피해서 이거 쓸 얘기도 못 되거든요. 팔레스타인이 신강 위구르와 홍콩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전폭 지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신화사 통신이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Palestine will continue firmly standing with China and supporting China's legitimate stance on issues concerning its core interests like Hong Kong and Xinjiang. 다시 말하자면 홍콩과 신강 같은 중국의 핵심 이해 지역에 관한 그 중국의 합법적 입장을 팔레스타인은 계속해서 지지하며 중국과 함께할 것임을 확인했다. Palestine President Muhammad Abbas said when speaking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over phone on Monday. 이거를 지난 월요일 3일 전에 팔레스타인의 그 두목 무하마드 아바스가 시진핑과 전화 통화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지금 이게 자랑할 만한 일이냐고요. 결국 중국 근처에 남는 게 어디 있어요, 나라가? 팔레스타인, 이란,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베네수엘라, 북한, 또 남한, 문재인 문팔육의 대한민국, 그리고 저기 뭐 지부티, 예멘 이런 데밖에 이제 안 남은 거예요. 중국 완전히 고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고립돼서 두들겨 맞을 일만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을 폐쇄시키는 이 같은 초강수를 쓸 때는 뒷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의 뒷심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우선 하나만 보시죠. 지금 국내 언론들은 또 미국의 그 PC 좌파 그 빅 미디어들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이렇게 중시해야 될 그 여론조사 중에 하나가 라스무센 LV 조사입니다. LV는 likely voter의 줄임말입니다. 투표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투표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라스무센 LV 조사에 의하면 지금 트럼프가 45%, 바이든이 47%입니다. 참고로 2016년 대선 때 이 무렵, 즉 선거일을 약 110일 앞둔 이 무렵에 라스무센 LV는 트럼프가 힐러리한테 10%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그러한 숫자를 보였습니다. 2016년 대선 때엔 선거일 전주, 그때 11월 6일인가가 선거일이었거든요. 그러면 2016년 10월 29일에서 11월 2일 사이 월요일에서 금요일에야 비로소 라스무센 LV에서 트럼프와 힐러리가 비등한 그러한 수준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선거 전날 11월 5일 화요일 날 한 마지막 그 LV 조사에선 화요일인가 월요일이야 이게. 월요일이겠다. 이거 지금 제가 하루씩 지금 날짜 잘못 계산한 거예요. 수요일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11월 달에 첫 월요일이 낀 다음 날이에요. 첫 월요일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11월 6일이 2016년에 화요일이었다면 11월 5일이 월요일이었고 11월 3일이 토요일이었죠. 그러니까 11월 그렇죠. 예. 아까 대충 맞나요? 여기만 틀리네요. 아무튼 11월 그러니까 선거 전날 11월 5일 월요일 날 트럼프가 힐러리에게 2% 약 300만 표 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라스무센 LV 조사로. 그런데 실제로 득표에서 딱 2%포인트 차이 났고요. 딱 300만 표 졌습니다. 이 표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이게 2016년 보여주는 건데 거기 파플라 보트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실득표율을 뜻합니다. 트럼프가 6,300만 표쯤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힐러리가 6,600만 표 되죠. 딱 300만 표 줬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트럼프가 득표율이 46.1%고요. 힐러리가 48.2%, 즉 2.1% 차이 납니다. 참고로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그 득표에서 이기더라도 그 결국은 각 주별로 이 투표인단이 꾸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승자 독식이잖아요. 한 주에서 승리하면 그 주의 그 대통령 선출인단 전체를 먹는 그런 구조거든요. 미국이 연방이기 때문에 그 주의 주 단위의 통일된 의사, 하나로 묶여진 의사가 연방 대통령의 표로 그냥 반영되기 때문에 승자 독식 방식이어서 득표에서 이겨도 주에서 이 전체에서는 참패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그랬어요. 2016년 때 득표에서 힐러리가 300만 표 이겼지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뉴욕 혹은 캘리포니아 같은 그런 그 인구 많은 주에서 몰아서 이기고 나머지 주들, 핵심 주들에서 이렇게 져버려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던 선거죠. 그래서 돌이켜 보면 이제 다시 말하자면 지금 라스무센 LB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절대로 트럼프가 밀리는 게 아닙니다. 이는 다른 데서도 나타납니다. 이 최근에 조사된 그 격전지 조사를 한번 보면 지금 이 좌파 글로벌리스트 좌파 미국의 빅 미디어와 한국 조중동까지 전부 격전지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형편없이 밀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최근 9개 격전지 켄터키,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텍사스, 아리조나, 아이오와, 위스콘신에서 조사를 해보면 6곳에서 트럼프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49대 46, 켄터키에서 60대 34, 미시간에서 50대 45, 노스캐롤라이나에서 49대 46 잘못 썼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48대 47, 텍사스에서 49대 45로 리드하고 있고요. 세 곳에서 추격 중입니다. 아리조나에서 49대 45, 아이오와에서 48대 46, 위스콘신에서 46대 45로 추격 중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트럼프가 지금 대선에서 전혀 밀리는 형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트럼프는 본격적인 칼을 안 뽑았습니다. 본격적인 칼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모든 선거는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못해야 되거든요. 바이든이 저 지하실에서 처박혀서 숨어 있지 않고 튀어나와 가지고 유세하러 다니고 인터뷰하고 텔레비 토론하면 박살납니다. 지금 바이든 정신실종 치매 상태입니다. 제가 그 생애 탈출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렸죠. 그 사람 그 발언할 때 그 발언 실수한 것들. 예를 들면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데 갑자기 제가 수영장에 있는데 어린 소녀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저의 온몸을 비비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줬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도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저께 그 크리스라고 유명한 그 약간 그 깡통 진보 성향의 폭스에 이제 그런 그 앵커 하나 유명한 앵커 있어요. 그 사람이랑 얘기할 때 he is mentally shot. he is mentally shot. 그 이제 그 보통 컬러큐얼 그러니까 보통 편안한 그 구어 이디엄이죠. mentally shot 그러면은 권총으로 머리에 맞았다가 아니라 우리 그냥 말할 때 야 너 머리에 총 맞았냐? 그때 진짜 머리에 총을 맞아서 이게 뚫렸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꼬였냐 이 소리잖아요. 그 사람 머리에 총 맞은 상태예요. 이렇게 어저께도 제가 그 동영상 보여드렸지만 거기서 두 번이나 그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이제 유세 붙고 텔레비 토론하고 기자들이랑 직구준 인터뷰하면 바이든은 멘붕 갑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무시무시한 게 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게 또 이게 아주 있죠. 지금 어저께 제가 잘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공 코로나 극복과 경제 부위 반등이 옵니다. 백신 AZD1222가 9월 말 10월 초에 나오고요. 강력 특효약 IEDD 280 하나가 이게 8월 말에서 9월 초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말경이 되면 이 약들이 아직 안 나와 있더라도 이 약들의 벌써 임상 실험 얘기가 쭉 이제 도니까 낙관적 확신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 경제는 무서운 속도로 반등 중입니다. 이 속도를 숫자로 보는 것은 제가 조만간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영미가 둘 다 영국과 미국이 둘 다 이 우한 코로나에 의해서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그 많은 피해를 본 나라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사회 구조가 그렇고 사회 문화, 사회 법률적인 제도, 정치 제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요. 지식 파워에 있어서는 족탈불급의 세계 슈퍼 파워죠, 둘 다. 그래서 영미가 이걸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과 특효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8월 말부터 미국 민주당의 근본 전략이 파괴됩니다. 미국 민주당의 근본 전략은 뭐냐? 첫째, 무능한 트럼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둘째, 트럼프 때문에 록다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 그 주지사들이 전부 록다운 지금 명령하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계속 열어라 그러고. 그다음에 세 번째, 코로나 때문에 바이든이 유세 못하고 있다. 즉 바이든이 치매 상태에서 유세를 못하고 있는데 이걸 코로나 때문이라고 둘러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세 안 하면 뭐 동영상이라도 계속 하루에 한두 시간 내보내야 되잖아요. 무슨 유튜브 채널이라도 걸고.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치매 상태라고요. 근데 그 치매 상태를 코로나에 덮어 씌워서 이제 뭉개고 있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우편 사전 투표 일반화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8월 말 9월 초에 특효약이 나와서 이게 독한 독감 정도로 해결이 되고 9월 말쯤에 백신이 나와서 맞으면은 그냥 버젓이 한 15일 있으면 버젓이 돌아다닐 수 있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우편 투표하세요라는 말이 안 되죠. 우편 투표가 어저께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선거인 명부라든지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가 없기 때문에 그게 그 전에 투표한 기록에 의해서 그 사람 거기 살 거다라고 생각하고 막 우편으로 쏴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 주지사들이 하겠다는 거는 원래는 우편 투표가 사전 투표인데 그거는 원래 부재자가 신청해서 받아가서 하는 방식인데 지금 민주당 주지사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거 옛날 투표 기록해서 그 사람이 거기 살 거라고 생각하고 막 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백만 표가 공중에 떠요. 그럼 이제 안티파 뭐 이런 애들 그 극렬한 애들이 이제 사람 위협하고 눈 불아리고 이러면서 그거 주워다가 이제 불법 투표해서 지들 맘대로 투표해서 보내는 그런 방식을 지금 미국 민주당 주지사들이 판을 깔아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판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그게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아니 약도 나오고 백신도 나왔는데 왜 그런 거 해? 너 거기 딴 계산 속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몰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트럼프 뒷심이 또 이뿐만이 아니죠. 무시무시한 뒷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바마 게이트 기소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최근에 트럼프의 납세 기록을 개봉할 이유가 없다. 이게 이제 그 극좌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트럼프의 납세 기록 보자. 옛날에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근데 사실 대통령 되기 전에 납세 기록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미국 같으면 굉장한 프라이버시인데 그게. 그렇잖아요. 그걸 상대방 의원들이 다 까갖고 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이 어저께 트럼프 납세 기록을 개봉할 이유가 없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마크 매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오바마 게이트 관련자를 곧 기소하겠다. 오바마 게이트는 아시다시피 2016년 트럼프 그 선거 캠프에 대해서 불법 사찰한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그거고요. 또 그 이후에 트럼프 탄핵 음모랑 연결되거든요. 그 뮬러 특검.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뭐라고 백악관 비서실장 트럼프의 오른팔이 얘기하는지. President Trump's chief of staff, Mark Meadows, signaling the possibility of imminent indictments for members of the deep state. Here's what he said over the weekend about recent developments in the Durham Obamagate investigation. I think the American people expect indictments. I know I expect indictments based on the evidence I've seen. You're going to see a couple of other documents come out in the coming days that will suggest that not only was the campaign spied on, but the FBI did not act appropriately as they were investigating. It's all starting to come unravel, and I tell you, it's time that people go to jail and people are indicted. 예. 이게 지금 그냥 일반 커멘테이터 말이 아니라 백악관 비서실장 말입니다. 이게 마크 매도우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시한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줄줄이 트럼프가 지금 쏠 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너무 깊게 총을 쏴서 오바마 게이트 기소. 이거 마지막 가면 이제 바이든하고 힐러리를 기소해야 돼요. 그리고 오바마 본인하고 같이들 모여서 공모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역풍 맞을 수 있으니까 일단 변두리부터 기소하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소하면서 플리바긴 시키겠죠. 너 안 그러면 너 징역 20년이야. 위에서 누가 시켰는지 불면은 너 1년에 끝내줄게. 그럼 걔는 이제 힐러리가 시켰어요. 힐러리가 시켰어요. 그런 말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선거 전에 끄집어내면 혹은 바이든이 시켰어요. 이 말을 끄집어내면 오히려 역풍 맞을 수 있어요. 그 소문만 무성하게 돌리면서 저 같으면 그래요. 그런 건 바로 끄집어내면 오히려 역풍 맞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문만 무성하게 돌리면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까갖고 쳐버리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트럼프도 그런 수순을 할 겁니다. 이미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더햄이 이번에 기소하는 게 몸통은 안 하고 깃털만 기소할 거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근데 그게 더햄이 이제 그 검사인데 뭐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고 그런다라고 이제 비판자들은 말하지만 그런 눈치 보는 사람을 그 검사에 앉혀놓는 거죠 일단. 그리고 검사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몸통을 잘못 기소해 놓으면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땐 주변 깃털 계속 기소하면서 그 깃털들한테 이제 플리바긴 준비하고 바깥에는 계속해서 떠들고 저 이렇게 당해왔습니다. 저 이렇게 당해왔습니다. 트럼프가. 요새 트럼프 메시지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당하게 당해왔는데 I have been treated unfairly for the last 3.5 years. 지난 3년 반 동안 나는 정말 개같이 밟혀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어마무시한 업적을 만들어냈다. 이게 트럼프의 기본 메시지예요. 요새 트럼프 진영이요. 계속 그 메시지 띄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럼프를 지지하는 민간 그룹들도. 저도 맷 슐랩이라고 그 사람 뭐 이메일 리스팅에 의해서 뭐 수만 통 이메일 보낼 텐데 맷 슐랩이라고 미국의 그 ACU American Conservative Union 이끄는 양반이 저한테 보낸 이메일, 물론 개인 이메일이 아니죠. 그 사람이야. 뭐 저는 옛날에 CPEC 한번 참가했었기 때문에 제 이제 메일링 리스트가 들어있어서 거기에 보면은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뜁시다. 뭐 이렇게 이제 다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도 어저께 제가 방영해드린 크리스와의 그 내용 보세요. 보면은 뭐 상대방한테 막 막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크리스가 마지막에 뭘 물었냐면 지금까지의 대통령직을 수행에 대해서 당신 자신은 어떻게 평가하냐 물으니까 첫 마디가 나는 지난 3년 반 동안 정말 부당하게 억울하게 밟혔다. 거기부터 말을 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뒷다리 잡히고 정말 프레이밍 당하고 뭐 탄핵이 당하냐 마냐 러시아랑 짰냐 안 짰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성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달리는 와중에서 나는 이러한 어마무시한 업적을 이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자, 결국 이거는 뭐로 가겠어요 결국. 자, 트럼프 이렇게 뒷심 가지고 자기 재선을 앞두고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도 패고 있는 거고 사람들의 반중 감정이 강하니까 그리고 바이든이 아주 추잡한 친중빨이라는 걸 다 아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중국을 패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재선되고 나면 더 팹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침몰할 거고요. 아시다시피 중국 자연재해가 극성을 부리죠. 이 장마라는 게 보통 이제 9월 중순 정도까지가 폭우의 시즌입니다. 우리는 장마는 뭐 8월 초에 끝난다고 하지만 저희 이제 보면 6월 중순에서부터 9월 중순까지가 이게 이제 한반도를 기준으로 한 1000mm가 쏟아지는 900에서 1000mm가 쏟아지는 폭우의 계절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요번에 중국 같으면 5월 말에 시작했다고 지금 벌써 40일이 훨씬 넘었어요. 중국이 저렇게 홍수에 시달린 지가. 근데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더 갈 것 같냐? 거의 2달 가까이 더 갈걸요? 앞으로 한 50일은 더 가요. 그럼 중국 어떻게 되겠냐고요. 지금도 홍수에 시달려갖고
도시 전체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데 저 상태가 앞으로 50일이 더 가는 거예요. 언제 물 빠질지 모르는 게 언제 물 빠질지. 뭐가 되냐고요. 결국 이 홍수 그다음에 그거 이제 물 빠지면 그럼 좀 먹고 살만해지냐? 아니죠. 바로 메뚜기 차고 올라오고 아마 여러 가지 질병들 막 차고 올라올 겁니다. 저렇게 오랫동안 물이 차 있었기 때문에 뭐 말할 수 없는 질병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세계 반중 여론 급속 악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공 코로나에 대한 국제조사 이렇게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디커플링이 먹혀 들어가니까 이제 미국의 드라이브는 굉장히 강경해질 겁니다. 우선 첫째가 지금 봤다시피 영사관 폐쇄, 그다음에 유학생들 추방 체포, 유학생 중에 좀 색깔 이상한 놈, 좀 중국 공산당 떠받들고서 까불던 놈 이거 추방 체포해버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가 중국 공산당원 및 그 가족 입국 금지인데 저게 대통령 이제 명령이 될 텐데 저거는 현재 상태는 초안이 안 만들어진 상태예요.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저게 마치 초안이 다 만들어져서 이제 트럼프가 사인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 저건 굉장히 강경한 조치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컨센서스를 모으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백악관의 참모들이 바깥에다 에드볼론을 띄우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런 거 검토 중이야, 이런 거 검토 중이야, 그 에드볼론 띄우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미국 내 친중 기업인을 사실상 간첩으로 기소.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건 누가 했냐? 무려 검찰총장 윌리엄 바가 얘기했습니다. 엊그저께입니다. 윌리엄 바가 중국의 협박에 굴복해서 혹은 자발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협력하고 있는 미국 기업인들, 뭐 예를 들면 이제 구글 같은 데 얘기하는 거예요. 애플 같은 데. 이런 데 디즈니, 구글, 애플, 디즈니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런 중국에 굴복해 있는 기업으로 이제 꼽히는데 이런 기업인들을 로비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을 검토 중이다.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로비법 위반이 뭐냐면 미국은 내가 해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라고 미리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해외 쪽으로부터 받는 수입이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든 아들 1조 2천억 달러 저기 그 투자 받은 거 이거 로비법 신고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신고 없이 중국으로부터 일정한 특혜성 그러한 그 이익을 누렸다. 이러면 광범한 의미에서 로비법 위반이 되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이렇게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윌리엄 바 검찰총장의 얘기는 중국에서 함부로 사업하지 마라고 미국 경제계에 직격탄을 쏜 거예요. 저건. 그다음에 이제 하시라도 화웨이 박살낼 수 있죠. 화웨이 박살내는 거 간단합니다. 전번에 한번 해서 다른 그 회사들이 다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미국과 영국에 있는 회사들이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마지막 단추를 미국 정부가 안 눌렀죠. 그게 뭐냐면 화웨이에 공급되는 OS 운영체제와 같은 소프트웨어들 또 화웨이에 공급되는 칩 AMD 같은 칩들 AMD 칩 그 네트워크 장비에 잘 쓰입니다. 성능 좋고요. 열이 덜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 안 하겠다. 저거 이렇게 이제 공급하지 마 하고 미국이 딱 끊어버리면 화웨이 작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강경 드라이브들이 카드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결국 디커플링의 완성이죠. 저는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고요. 미국보다 먼저 썼죠. 지금 미중 전쟁.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또 세계에서 제가 듣기로는 처음 있는 해석을 박상우 그 대표가 엊그저께 그 자기 유튜브에서 하더라고요. 디커플링의 마지막이 뭐냐?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과 중국인 사이를 디커플링 시키는 거다. 떼놓는 거다. 아, 그거 맞죠. 그래서 그 폼페오 같은 사람들 발언을 보면 Chinese people하고 CCP를 구별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주무르고 있는 중국 공산당과 Chinese people을 구별해서 얘기하고 이런 표현들이 있죠. 우리는 중국의 체제 변경을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다. 중국의 체제는 중국인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 우리의 이익을 지켜내고 우리의 문명을 지켜내려는 일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한마디로 너희랑 엮였다가 우리 문명 박살나고 우리나라 박살나니까 너희끼리 살아. 너희끼리 못 살아가지고 체제가 변하든 말든 그건 너희가 선택해. 이런 태도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전략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중 전쟁을 정신없이 다면화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 입국 문제, 이럴 때는 비자 문제, 이럴 때는 영사관 폐쇄, 이럴 때는 화해로 찌르고, 저럴 때는 뭐 다른 뭐 코로나 저기 우한 코로나에 대한 책임으로 찌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중국을 찌르는 거를 이 칼을 큰 칼, 작은 칼, 총, 대포, 뭐 폭탄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메뉴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고 찌르고 있는 거예요. 전면적으로. 그리고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잖아요. 그럼 형편없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관세 때 보면 알잖아요. 중국이 보복 관세 때리니까 미국이 더 확대해 버리고, 또 보복 관세 때리니까 더 확대하고. 그 중국이 깨갱하고 백기 들어서 사인했잖아요. 그게 올해 1월 달에 사인했었죠. 그리고 우한 코로나 퍽 터진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신문에 잠깐 나서 지나갔는데 굉장히 특이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리 해리스가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을 불러서 미 대사관저에서 약 1시간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해리스가 왜 대사관저로 싱하이밍을 불렀지? 무슨 시그널을 줬을까? 그러니까 시그널 줬을 거예요. 거의 지금 양쪽이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야 너희 한반도에서 손 빼야겠다. 이런 소리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죠. 대사 차원에서. 안 합니다. 그 얘기는 폼페오도 안 합니다. 그냥 네가 내 움직이는 거 알아서 네가 알아서 처신해. 그런데 네 처신이 나의 움직임과 충돌하면 내가 어떤 대가인지는 그때마다 가르쳐 줄게. 이런 식으로 다루거든요. 미중 관계에서 미국이 중국 다룰 때. 그러니까 싱하이밍을 불러가지고 해리 해리스가 뭐 너희 북한 내놔야겠다. 한반도에서 손 뺄 준비해야겠다. 이런 말 안 하죠. 제가 보기엔 무슨 말 했을 것 같냐. 추정입니다. 완전히 100% 추정인데 중국이 급하단 말이에요. 급하면은 한국 안에서 굉장히 위험한 공작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테러라든지 뭐 이상한 아주 이상한 공작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리 해리스가 부른 뜻은 너희랑 우리랑 힘겨루기 있는 거 맞고 한반도가 그 중에서 가장 승부처인 건 맞는데 싸움의 방식을 크게 어기지 마. 붙으려면 제대로 우리가 북한 접수할 때 군사력으로 붙어봐 이 자식아. 지저분한 짓 하지 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도 안 하고 이렇게 우리는 너희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깊게 침투했는지 알아. 여기 조폭도 데리고 있고 다 데리고 있는 거 다 알아. 여기 마약도 데리고 있고 여기 지금 미국 마약 단속국 직원들 많이 나와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 마약 단속국 직원들이 여기서 뭐 하고 있겠냐고요. 필로폰 보고 있는 거예요. 암페타민. 요번에 희대 중국산 마약 걸렸잖아요. 그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벤가 화강암 들어오는데 그 돌 속에다가 필로폰 쟁여갖고 뭐 14kg인가 15kg인가 그 정도면 역대급이거든요. 역대급이에요. 거기에 보면 중국인, 한국인 뭐 이렇게 연결돼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원산지는 북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더티 게임을 너희들이 중국은 이제 아주 권위주의적인 공산사회니까 삼합회나 이 마피아들, 중국 마피아들이 하는 일을 중국 공산당이 안다고요, 사실 저거. 때려잡으려면 얼마든지 때려잡는 애들인데 사회 전체가 통제되고 있는데 삼합회나 마피아조차도 공산당 체제의 일부분일 거라고요. 너희 더티게임 하지 마. 그거를 아마 굉장히 간접적으로 애둘러서 표현했을 거예요. 왜냐, 여기가 이제 가파르게 결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 그럼 중국 힘 딸리면 더티게임 하려고 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추정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해리스 아저씨 고생하셨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파른 상황에서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로 많이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저희 특징은 지역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이 저희 특징이기 때문에 아주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조직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특히 지역 활동을 좀 하실 만한 분들, 신체 건강하시고 생활이 안정되어 계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고
또 대인관계에 능숙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관점과 사상 이것이 확실하신 분들 좀 연락 바랍니다. 010-6368-9901 문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 토, 일 영남 지방에서 4.15 부정선거 재검표 및 수사 촉구 집회가 자유대한 호국단이 고생을 하면서 열립니다. 24일 금요일 날에는 오후 6시 대구 반월당역에서 열리고요. 25일 토요일 날에는 부산 그 남포역에서 열리고요. 26일 일요일 날에는 오후 5시 부산 서면역에서 열립니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